비슷한 시점에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를 향한 수사는 정치보복이자 사법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간, 그 비슷한 즈음에 민주당에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부도를 극복하지 못한 후보의 책임은 명백히 존재한다. 후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고요. 저희 지역에도 오셔가지고 대장동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만 한 30분 연설을 했는데 20분을 그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고. 아니 그 지금 옆에 있는 후보 다 뜨악하죠. 저 정말 이재명 후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후보들이 생길 정도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개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다. 새롭고 참신한 그러한 지도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5년 실패, 대선 지선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나오시는 차례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의 토론회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조홍천 의원도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은 이번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돌직구를 알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앞서 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급기야 지난 지방선거 때 내 지역구 옆에도 이재명 의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신동근 의원이었던가요?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당내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70년대생이 좀 젊은 정치인들이 당대표에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뭐 박용진 의원도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강력하게 뭐 강병원 또 돌직구 멤버인 전재수, 박주민 그다음에 의원은 아니지만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 딱 한 5명 정도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앞서서 봤던 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의원 때문에 이번 선거 졌다라는 기류가 많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참석했었던 자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최하는 이제 토론회였는데 재선 의원들 중에서 김병욱 의원 그리고 신동근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그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욱 의원은 본인이 발제하면서 막 이제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특정 계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 이재명계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이제 분당이 자기 지역구 예. 모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친했던 모양이고요. 또 그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뛰었으니까 이제 그런 농담 비슷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조차도 어떻게 후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예. 하면서 인정을 했고 그 이제 이른바 그 이재명 의원과 좀 안 친한 의원으로 신동근 의원이 나와서 발제를 했는데 비이재명계. 신동근 의원은 좀 강력하게 후보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그런 토론 발제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식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통령 선거의 패배가 대통령 후보 책임을 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 패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진 거냐?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내로남불, 오만불통, 민생에서의 뭐 실력 부재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왔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지층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그 총선에서는 우리는 진짜 골로 갈 거다. 민주당은 골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내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골로 안 가려면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당대표 나오십니까? 지금은 저는 뭐 제도 혁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나오지 마라, 뭐 누구 나와라, 누가 내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제도 혁신을 못 하게 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민주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몰두되어 있다. 강성 지지층. 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지지층인 대의원 16,000명에게 45%의 비중을 주고
또 예. 센 지지층인 권리당원에게 40% 비중을 줘서 개파가 동원 가능한 85%의 비중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니 문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과 눈높이에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거면 안 돼서 당심 50, 민심 50 예.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건지 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당대표에 나가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아니 박상혁 의원이 지시했겠습니까? 혼자서? 다 알잖아요.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지금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등이 했었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정치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당시 문정부의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판단된 바 있습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것보다 더해지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블랙리스트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건 정치보복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박상혁 의원 수사 관련해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에서 기소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의원도 대장동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사실 지난 2년간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을 두고 정치 보복인가 정당한 수사인가 이 논란은 앞으로도 획기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그 전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던 참고인들이 나서서 관련 진술을 해주고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소를 전제로 일단 어떻게든 수사를 하고 무조건 기소를 한다는 수사기관의 의도가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쟁점을 두고 여야가 바뀜에 따라, 즉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를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비판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그 의사에 반해 퇴임을 종용한 사건인데 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관련 인사들을 교체해 온 것 사실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의사에 강하게 반한 행위라면 이때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을까? 이 문제가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 백운규 전 장관의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그 구조가 상당히 이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하다. 모든 면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허. 그 범위의 일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이유가 단순히 산자부 관계 부처의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부당한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권한은 산하기관장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산자부 장관에 그칠 것인가? 위를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을 수도 있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권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누군가의 일반적 권한을 상정해 둬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로 이 사건 수사가 올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 바로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김은경 전 장관 외에도 청와대 인사가 동시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청와대 인사 한 명에 불과했었지만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인사 한 명, 여기서는 박상혁 의원이죠.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박상혁 의원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인사 다수가 이 사건에 동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한 사안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턱밑까지 올 수 있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턱밑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 자행해놓고 시작도 안 한 사건으로 난리.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방탄복 주워 입으려 다급히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